비질란테보다 덜 시원하고요. 노웨이 아웃의 김국호보다 지독하지 못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딱 하나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베테랑2가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핵심을 놓쳤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베테랑2가 두 가지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요. 분노.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죠. 이전 전작이 있습니다. 2015년에 나왔던 베테랑이 그 영화죠. 어제군요. 어제 개봉을 했죠. 9월 13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1편에서 내내 언급하던 주부도박단을 잡아내는 광수대 강력 2팀. 여기도 강력 2팀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나가고 있는데 한편 현실 세상에서는 해치라는 인물이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성폭행 논란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사망도 해치의 소행으로 보여져요. 강력 2팀 서도철, 황정민이라고 부를게요. 황정민 형사는 이를 연쇄살인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도중 1편에 전서구가 정만식이 만기 출소를 하게 되고 해치에게 살해당할 것을 염려해서 경호를 담당하게 되지요. 자, 경호 당일 정만식 씨를 죽이겠다는 유튜버들이 몰려들고 그를 단박에 제압한 박선우, 정혜인 씨가 황정민 눈에 띄게 됩니다. 쟤 싸움 좀 하는데? 해가지고 박선우, 그러니까 정혜인 씨를 강력 2팀에 합류시키는 거죠. 해치를 추종하는 레카 유튜버 정의부장TV는 남산에서 해치를 만나는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때 해치로 의심되는 인물을 정혜인이 가까스로 잡아내지만 과잉진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자, 한편 안전가옥에서는 해치에 의해서 정만식 씨가 사망하게 되는데 해치는 남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만식 씨를 죽였네. 자, 과연 강력 2팀은 해치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베테랑 2입니다. 그렇죠. 주부도박단 멤버들이 밀수 해녀 배우들이었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밀수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이제 주부도박 하는 거야. 작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독은 류승환 감독님.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죠? 자, 출연은 황정민, 정혜인, 오달수, 장현주, 오대환, 김시우, 진경 등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성은요. 앞에 10분 주부도박단을 소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4분의 3 지점까지는 해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4분의 1 지점은 해치와 싸우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베테랑2는요.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형사들의 수사극과 팬서비스가 있었죠. 광수대 강력 2팀의 활극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편과 마찬가지로 팀워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해치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요. 전편의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데 정만식 씨를 잡으려다가 칼에 찔린 윤시영 형사, 김시우 씨, 김시우 형사가 나 칼에 찔려가면서 정만식을 잡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밑선에게 협박하는 오달수도 나오게 되죠. 1편에서도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해서 형 말이야, 형 내가 옛날에 그때 대신 가가지고 갈빵 맞았잖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도 내가 형을 때문에 청장한테 패스도 주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1편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편에서 장윤주 씨가 코피를 흘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피를 터뜨리면서 코믹한 그림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제가 웬만하면 안 얘기할 건데 저도 모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스포일러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편의 인물들이 대부분 나오죠. 강력 범죄수사대뿐만 아니라 정만식 씨도 또 나오고요. 그리고 신승환 씨도 또 나옵니다. 1편에서는 기자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기자에서 잘리고 유튜버를 하는 유튜버로 정의구현TV를 운영하는 채널 운영자로 나오게 됩니다. 누가 생각이 나는 어떤 모티브가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도 아들이 친구들과 싸운다, 싸움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2편에서도 아들이 쌈박질 때문에 어떤 사건이 또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편에서 그 천우진 씨가 주구도박단 잡아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2편에서 주구도박단을 소탕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안호봉 씨 되게 오랜만에 나오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버젓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인간들을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하는 이야기가 주요 골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외치는 영화가 되고요. 최근에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사회현상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공적인 기관들, 검찰이나 경찰이 오히려 보호하는 행태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기여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서도철의 아들 문제 이야기죠. 사실 해치의 이야기를 제외를 하면은, 다 빼고 보면은 남는 것이 아들 문제인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치 사건과 등치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지만 아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보여져요. 예전에 학교에서 싸운 전과도 있어 보이고, 일진에 의해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피해자죠. 근데 일진들이 시키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을 두들겨 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치가 하는 것이 정의구현이냐 살인이냐를 축소해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들 이야기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닮은 영화로는요, 여러분들이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적 제재 측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비질란테가 생각이 나죠. 이런 작품들이 너무 많아졌어. 최근에 특히나 너무 많아. 자, 그리고 범죄자를 경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노웨이 아웃, 그리고 무도실무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달 사이에 범죄자를 경호한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야. 노웨이 아웃, 무도실무관, 베테랑 2. 어떻게 보면은 비질란테하고 무도실무관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딜레마를 얘기할 때는 다크나이트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걸 교묘하게 섞으면은 베테랑이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베테랑 2 많이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저에게는 많이 아쉬운 영화였어요. 제가 극장에 딱 갔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웃어. 벌써 이제 즐길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었어. 그래서 막 웃어.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코 고고 자고 있어. 내 바로 옆 앞자리 어떤 남성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은 코 골고 자고 있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영화이지? 어떻게 한 영화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많이 아쉬웠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닮은 영화로 쳤을 때 비질란테보다 덜 시원하고요, 노웨이 아웃의 김국호보다 지독하지 못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딱 하나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베테랑 2가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핵심을 놓쳤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1편을 재밌게 본 분들에게는 팬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코미디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웃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후반부에 많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객들이 많이 웃었어, 초반부부터. 자, 액션, 계단 액션이나 정해인 액션, 역시 류승환 감독답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액션이 좋았습니다. 특히 정해인이 학생을 때려잡을 때는 세대밖에 안 쳤는데 탁탁탁 하는 게 있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어.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다니까. 근데 딱 그거 보고서는 와, 이랬다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계단신 너무 실감났어요. 자, 강력 이 팀의 팀워크 초반에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도박단 때. 그런데 핵심이 안 나오는 거야. 다 있는데, 모든 게 다 있는데 핵심이 안 나온다고. 자, 제가 생각하는 베테랑의 가장 큰 장점, 결국엔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좀 아쉬웠다 말씀드리고, 저는 베테랑2가 두 가지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요, 분노.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자, 첫 번째 분노가 뭐냐. 베테랑의 여러 장점들을 위해서 열거를 했잖아요. 하나 빠진 게 뭐였냐? 분노였습니다. 분노. 우리를 분노에 빠뜨리지 못했어요. 준혜환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베테랑 1편을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테랑 1편을 봅시다. 조태호라고 있어서 유아인 씨가 맡은 조태호. 조태호는 자기 경호원을 팔심을 시키다가 몸에 담배빵을 그냥 놔요. 그리고 발목을 그냥 부러뜨립니다. 조태호가 여자들에게 음식을 막 뿌리거나 얼음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막 넣어. 막 그런 행태를 보인다던가. 마카롱을요, 여러분들이 발견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네 할 때요, 마카롱이 있는데 그 마카롱 하나를 아이한테 주고요, 그 마카롱 하나를 개한테 줍니다. 이거 뭐예요? 아이랑 개랑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애 앞에서 아빠를 싸움 붙이고요. 그리고 밀린 월급은 100만원짜리 수표로 주고, 애기 과자값 하라고 1000만원짜리 수표를 줍니다. 월급보다 더 높은 돈을 줘요. 더 많은 돈을 줘요. 그리고 다 돈으로 맞고요. 서도철 아내한테도 흔들리게 하죠. 백을 선물해주면서. 그리고 감찰반, 윗선 다 수사 무마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개도, 조태호는 자기 개도 그냥 골프채로 패버립니다. 그리고 조태호가 한 일을 유해진 씨에게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근데 유해진 씨가 또 덮어 씌웠죠. 또 투신으로 위장을 했죠. 사실은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라 투신으로 위장을 시킨 건데 그렇게 위장시켜버렸고, 명동 한복판에서 경찰을 좁팹니다. 그런 과감함이 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장면들을 아주 공들여서 보여줘요. 베테랑 1은 영화 대부분이 조태호의 악행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열 받아요? 안 열 받아요? 그때 영화를 보면서 분노를 치밀게 했다고요. 저 개새끼, 이게 나온다니까? 영화를 보면서 저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 어이없는 그 개새끼를 이 경찰들이 깨 부수는 맛이 생겨버렸다고. 사이다 같은 맛이 생겨버렸다고. 황정민이 유아인을 결국 잡을 때 쾌감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번 중심 서사가 뭡니까? 사적 제재예요. 사적 제재. 사적 제재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영화에서처럼 누군가에게는 정의 구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요. 물론 범죄지만. 우리가 히어로 영화에서 열광하는 이유와 비슷한 거예요. 공권력이 안 하니까 저렇게 사적 제재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사람인지라. 그래서 해치가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 범죄자들을 죽인 거기 때문에 1편만큼 분노가 치밀지를 못해요. 관객들이. 또 영화가 대부분 힘을 이렇게 쏟는 거는 해치의 존재. 영화는 해치의 존재를 감추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강력 2팀은 계속 찾는 데 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해치가 사적 제재를 얼마만큼 잔인하게, 무차별하게 하는지를 더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노가 조금이라도 생길 텐데 그 분노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그 사이다 같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갔는데 사이다를 느끼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베테랑2는 핵심을 놓쳤어. 원래 베테랑은 사이다 같은 맛을 보기 위해서 보러 간 건데 이번 2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느낄 수가 없어요. 예측도 가능하기도 하고. 조태호라는 캐릭터는 모욕을 주는 캐릭터였어요. 맞아요. 범죄도시 1, 베테랑 1이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정의 구현을 이 경찰들이 한다는 게 그게 정말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빠졌다고. 자, 두 번째 빠진 거 동기입니다. 동기. 사적 제재를 소재로 썼어요. 해치의 존재를 꽁꽁 숨겨야 하는 게 영화의 재미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해치의 동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근데 동기가 없으니까 비질란테만큼 깊이감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의 구현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도 끝나서는 되게 의문이 듭니다. 그냥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져서 바삭바삭한 과자이긴 한데 맛있는 공룡빵 같은 느낌이야. 정혜인이란 캐릭터가 잘 나오고 멋있고 막 연기도 잘하고 했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다고. 그래서 3를 만들려고 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자, 사적 제재라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재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했다면은 착한 쪽이든 나쁜 쪽이든 동기부여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쪽이라고 치면은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공권력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쁜 쪽이라고 치면요. 복수가 지나치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기부여가 없어요. 뭐 내가 부모가 죽어서 내 부모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범죄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게 없잖아. 물론 3편, 4편, 뭐 5편, 6편에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긴 없잖아. 그렇다는 건 너무 아쉬운 거지. 그쵸? 서사가 없는 악역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후반부에 이 황정민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거든요. 뭐였냐면은 해치와 황정민은 사실 한 끗 차이인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과잉진압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이야. 황정민이 계속 내내 그러잖아요. 범인을 죽이고 싶다는 둥, 나였으면 뭐 죽였다는 둥, 뭐 이런 황정민의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황정민은 1편에서도 막가파 같은 기질을 많이 보여줬어요. 과잉진압의 진수 같은 캐릭터죠. 자신을 막으면 그냥 들이대는 사람. 그래서 해치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되게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 베테랑 1편에서는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 칼 있어. 칼로 이렇게 입안을 딱 쪼개가지고 피를 딱 내. 그 다음에 여기 피를 묻혀가지고 막 몽둥이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딱 야 너 들어봐. 그리고 딱 들게 한 다음에 야 경찰을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두들기 패거든요. 그리고 조태호를 만나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막 패고 들어간다든지 야 꺼져. 그래서 막 무대포로 들어간단 말이야. 과잉진압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베테랑 2에서는요. 말로만 그래요. 행동으로는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편만 봤을 때는 해치하고 황정민은 비슷한 캐릭터로 성사가 되지 않는 거죠. 초반부에 도박단에서 힘내라 힘내라 이걸 외칠 게 아니라 현봉식을 가차없이 두들겨 팼었어야 돼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죽음을 앞두기 1분 전까지 1초 전까지 두들겨 패가지고 야 너는 왜 또 사람을 그렇게 패고 난리야. 너 패려고 경찰 됐어? 이런 말들을 계속 꺼낸 다음에 무차별하게 과잉진압하는 이 황정민을 보여준 다음에 사적 제재를 하는 이 해치와 평행해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넘어갔다고. 말로만 그랬다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명분이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엔딩의 그 덫에 처음부터 이 황정민은 원래 그런 캐릭터잖아. 왜 근데 초반부터 그렇게 막가파로 하지 않는지 사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인물이 똑같은 인물이었거든요. 진짜로 뉘우쳤으면 뭔가 폭력성을 벌일 만도 한데 아들이랑 화해도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 부분도 되게 그러니까 아들과 이 해치를 동일시해서 봤는데 보는 것까진 좋은데 마지막 해결 과정에서 이 해치와 아들의 해결 과정이 비슷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팀원들이 구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말도 좀 애매해. 저는 여기에 한번 이거는 제 그냥 추측인데 원래는 베테랑 1을 류승훈 감독님이 각본을 썼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각본을 보면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 첫 번째가 이원재라는 분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류승환이잖아요. 이렇다는 건 이원재 씨가 초안을 쓰고 그 다음에 류승환이 각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 초반의 각본이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각색도 많이 못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안보현 나올 때는 처음에 좋았는데 자 해치라는 걸 저도 숨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재미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예고편에서도 빌런을 공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TV에서 베테랑 2 예고편을 나오는 거 보고서는 빌런이 안 나오네? 야 뭐야 그러면 저거 정혜인이 범인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그리고 딱 내용 보니까 이거 사적 제재인데? 그러면은 경찰 중에 한 명이겠네? 정해인이겠네? 이게 그냥 딱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자 그러면 그걸 숨기려고 했다고 쳐. 영화 본편에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마스크 까고 나오는 게 정해인이에요. 얼굴이 다 보인단 말이야. 분명히 안보현 씨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차라리 안보현 씨였으면 모르겠어. 처음에 안보현 씨가 딱 처음에 먼저 보여주고 안보현이 범인이겠구나. 쟤는 명단에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봤겠어. 근데 처음부터 얘를 얼굴을 공개하고 나중에는 남산에서 딴 놈 등장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안보현으로 또 속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실은 내가 범인이지롱. 뭐지 이게? 트리플이었어요. 트리플 빌런이었어요. 트리플 빌런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아니 처음에 안보현을 보여주던가 아예 얼굴을 안 보여주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건 뭐 숨기려고 한 건지 숨기려고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예고편에서 드러낸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예측을 한 건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해치가 처단한 사람들이 근데 그냥 유튜브나 뉴스로만 악행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잘못한 건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항상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베테랑 2는 좀 아쉬웠다. 아니 많이 아쉬웠다. 잘 만들어 놓고 소재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소재를 잘못 골랐고 이 범죄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누가 봐도 저 새끼는 나쁜 새끼고 저 새끼는 일본 편이고 저 새끼는 범죄자인데 안 잡아가고 계속 놔두는 거야. 아니 돈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걸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영화라도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 여기서 다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간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범죄도시 1, 2가 범죄도시 1 그리고 베테랑 1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사이다처럼 잘 만든 거지. 근데 다른 영화들에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보여준 게 이런 다른 범죄들이 조금씩 약한 소재들을 따왔어.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공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포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끌고 오다 보니까는 이 사적 제재도 내가 볼 때는 좋은 소재는 아닌 것 같아. 물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건 있지만 사이다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재야. 그게 정말 실수다. 감독 피셜 베테랑을 만들고 사이코패스 재벌이나 쓰레기들 나와서 형사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두들겨 맞는 양성형 사이다몰이들이 많이 나오는데다가 선악 딱 편 갈라서 쉽게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만 나오게 되다 보니 감독으로서는 당연 방향으로 가보고 싶었다고 했더라고요. 사적 제재를 갖고 왔다는 건 그런 걸 당연히 의도한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관객이 느끼고 싶어하는 베테랑이랑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베테랑은 완전 달랐던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소재를 다루는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비질란테라든지 그리고 완전 피카레스크라고 볼 수 있는 노웨이 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그게 장점이었는데 장점을 버리겠다라는 거랑 다름없어서 아쉬운 판단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독님의 욕심이 따로 있으셨겠지만 팬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보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닙니다.